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국의 주식회사 K터보 이현석 대표의 아내이신 박진명 씨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누구신데 오늘 함께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얼마 전에 저희 그 방송을 통해서도 뉴스에 나갔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납품을 하시는 업체 사장님이시죠. 지금 네. 이현석 대표가 대표님이신데. 이 미국 정부가 이 소송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러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좀 궁금한 것이요. 어떤 발단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주식회사 K터보 어떤 회사입니까? 터보블로우라는 네네. 산업용 기계를 네.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네. 국내에서 한 80%, 90% 네. 그 시장 점유율이 있고 어. 주변 일본이나 동남아 가까운 곳에서 이제 이게 없던 제품이라 네. 그 어떤 현장에서 네. 어떤 필요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네.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을 다 완벽히 하고 음.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돼서 처음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네. 네, 굉장히 좀 미국에서 반응도 좋고 수출도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쟁 상품이 없는 독점적인 거니까, 그죠? 네,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 그런 얘기까지는 너무 복잡해서.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수출하는 와중에 네. 갑자기 뭐 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죠. 그 책임을 지고. 네, 어떤 법을 어겼다고 들으신 겁니까? 네, 아라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라법. 네, 한국에서도 그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산 제품을 메이드 인 USA로 상표를 찍어서 미국에 수출하다가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메이드 인 USA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네네. 어셈블드 인 USA라고 네. 그 마킹했다고 해서 음. 아예 그 완제품. 구매자에게 가기도 네. 전에 그 완제품이라는 뜻이 그냥 조립했다는 뜻이지만 네네. 사실은 완제품이 아니래요. 아. 거기서 이 기계는 특수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더 많은 일들이 있는 있기 것을 때문에. 네, 그 커스텀도 알고 다 아는데 이 검사 측에서 법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압수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게 완제품이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들어와서 여기서 제품을 조립하고 상황에 맞게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용어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건설사와. 네네. 그리고 모든 계약도 건설사와 하고 그런 보증도 건설사에게 한 것이지 네. 뭐 미국 정부나 네. 시에 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시정부나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왜 네.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아랍법에 관계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법을 잘 모르고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네. 그렇게 하니까 재판에서 많은 부분 드러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기소장을 바꿨어요. 기소장을 바꿨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때 네. 대배심이 열려서 네. 기소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조사도 안 해보고 저희 남편을 범죄인인 것처럼 미국에 보내버린 거죠. 네. 2015년 4월 8일에 보내졌어요. 네. 그럼 꽤 오랫동안 네, 지금 미국에 2년 돼가죠. 네. 그러나 이제 구속된 거는 2015년 1월 9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2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구속 수감이 되어 계신 상황입니까? 5월 6일에 네. 보석이 되어서 네네.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가택연금이에요. 밖에도 못 나가요. 물론 운동할 시간, 뭐 또 그런 쇼핑할 것들은. 시간은 조금씩 주었어요. 판사님이. 네. 그렇지만 현재 이제 거의 가택연금 정도에서 베일이 돼서 일단은 그렇죠. 보석으로 나와 있는 네네. 한 상황이시군요. 네. 이현석 대표께서도 충격이 좀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신 네. 차리고 네. 충격 받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네. 저희는 회사도 지켜야 됐고 회사도 거의 뭐 어려움을 이 일이 당연히. 네 대표이사일 뿐이 아니고 네. 물건 제품 개발자이기 때문에 네네. 회사로서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 네. 130명 정도 되던 직원이 지금은 열 몇 명 남은
상태로 지키고는 있습니다. 아, 아주 어렵죠. 그러게요. 그래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네네. 지금 미국에 오셔서는 어떤 과정을 밟고 이 기소장을 바꾼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게 미국의 헌법 위반이랍니다. 또 아, 국제적 나라 간의 일에서는 네. 범죄인 인도 조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범죄인 인도 협정에 의해서 네. 한국 정부에서 죄송합니다만 범죄인을 인도한 거에 대해서는 뭐 네. 사실 뭐라 할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죄목을 가지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면 그걸로 가지고 계속해서 기소가 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기소 중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기소 처분이 됐다 하면은 당연히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지 거기서 갑자기 이 기소장을 바꾸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네. 굉장히 미국이 실수했다는 것이 큰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현석 대표 측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어떻게 자충수를 뒀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재판 그 과정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네네. 왜냐하면 판사가 전혀 우리 변호사의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 재판 과정도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검사 측 네. 주장과 네. 검사 측 증인만을 가지고 네. 그 모든 일들을 거의 밝혀냈어요. 그 무슨 말씀이시죠? 검사 측 증인들이 네. 결국 다 따져보니까 법도 하나도 모르고 네. 자기 생각에 어셈블하면 아랍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대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EPA 가이던스를 들이밀면서 이거 본 적 있느냐? 그 법이거든요. 네네.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런 증언을 수사관, 시 공무원, 건설사 직원들 네. 또 그 모든 직원들이 다 그 EPA 가이던스를 처음 봤대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만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면 이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뭐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했더니 어셈블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그거를 어디서 배웠냐 또는 누구에게 들었냐. 자기 생각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 네. 또 누구 또 틀린 증인 그 사람에게서 들었다. 전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네. 6일째 되는 날 화요일이 저희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네. 예, 원래 화요일에 배심원 판결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날이 그 눈이 와서 그게 취소되고 네. 그게 수요일로 연기됐고 네. 월요일에 기소장 변경한다 하고 저희 남편이 어떡하지 하고 다급하게 카톡으로 법정에서 온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 그게 네. 복잡한 영어라서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조금씩 저는 네네. 알아듣는 거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아랍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 아랍법이라는 게 도대체 저희 처음 듣거든요. 뭡니까? 아랍법은 네. 제가 그냥 그동안에 공부한 걸로는 네네.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라고 네네. 2009년에 네. 오바마 대통령 그 행정부로부터 그 발효된 법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이 법은 네. 무슨 뭐 형사법이나 무슨 뭐 처벌이 있는 그 법이 아니고 네. 자금법, 예산법이라고 합니다. 돈이 관련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랍마니는 프리마니래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무이자로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 그랜트식으로 그냥 주는 그렇죠, 거군요. 맞아요. 그랜트예요, 그랜트. 네네.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아랍머니는 어떤 경로로 오냐면 네. 그 미국 정부 USA에서 네. 주 정부로 네. 가고 주 정부에서 시티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주 정부나 시티가 네. 레시피언트로서 홀 리스폰서빌리티를 지닌대요. 네. 그러니까 이 프리마니를 받았으면 그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시티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기간 산업을 건설을 하는데 그것을 건설사와 계약을 했겠죠. 네. 그럼 건설사는 큰 그 어떤 뭐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큰 시설을 짓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하수 처리장의 블로어를 저희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 정부하고도 계약한 적이 없고 주 정부도 물론이고 시티와도 뭐 특별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건설사와 계약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 건설사는 이 그
또 시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아랍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고 네. 우리한테 이제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우리는 계약적으로 그러면은 아랍법을 준수하는 물건을 납품하겠다 하는 그 보증서를 건설사에 보낸 것이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판 내내 검사가 그 보증서라고 증거로 그 내미는 것들이 전부 건설사에게 보낸 것인데 마치 시나 정부에 보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 돈에 대한 레스폰스빌리니까 책임을 지는 데가 시정부군요. 그렇죠. 예, 근데 건설사도 책임이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서 정리를 좀 하자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돈인데 네. 예, 이게 주를 통해서 거쳐 내려오는데 마지막 이 수혜자는 반드시 시정부여야 되지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현재 지금 포인트는 이것이 개인에게 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개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물건 지불 비용을 그렇죠. 예, 그래서 시정부에서 지불한 건데 마치 이 개인 회사가 이걸 받은 것처럼 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정부 자금이나 네. 뭐 어떤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렸다고 예를 들어서 네.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돈으로 물건을 샀어요. 네. 그것도 제가 직접 산 것도 아니고 뭐 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샀으면은 그 물건 판 사람은 알았던 뭐 정부 돈이나 대출 받은 돈을 받은 건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관계 없는 돈이죠. 네. 그래서 그 법에도 물건 대금은 정부 자금일 수가 없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네네네.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들이. 그래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이현석 대표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사가 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기사들이 주로 났기 때문에 이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현석 대표 입장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이제 아랍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 들었고,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라로 시작해서 기소를 해서 네. 아라를 빼버려요. 아. 그리고 단순 개인 사기 사건으로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네. 법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왜요? 뭐 마치 그 회사나 네. 회사 직원이 잘못했으면 네. 그래도 회사 이 리가 네. 잘못한 거야 또는 도운 거야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자세한 법적인 용어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법적으로 이미 먼저 회사나 그 직원들의 잘못이 입증돼서 그들이 기소가 돼서 그렇죠? 네네. 거기에 리가 도왔다. 이게 이게 맞지 그 도운 죄 자체가 없는데 뭐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이없고 그들이 스스로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빠진 10번이 뭐냐면 네. 사장이 개인적으로 알았돈을 유용했다 뭐 이런 거. 아니요. 오브테인이라고 표현을 거기 네. 기소장에 써 있어요. 네네. 그 10번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장이 회사가 알았던 받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자금을 뭐 그쵸. 지원받는다거나 혜택을 받은 게 아니고 물건값 네네. 받은 건데. 네. 근데 또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고요. 네. 개인 회사가 아니고 사장 지분이 30%도 안 됩니다. 27%? 네. 한국산업은행이랑 기업은행 아시죠? 네네네. 국책은행. 네. 그 은행들에서 3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지금 네.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개인을 기소해서 이렇게 2년 동안 너무나 큰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고 네.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지요? 네, 많은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그건까지는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네네.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려고 우리 그 영사님 총영사님이 네네. 또 이 사안을 아시고 네.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네, 네, 말씀하셨던 많이. 이런 내용들이 네.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네.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정리드리는 거는 이제 네. 어떤 뭐 객관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현석 대표 측의 의견이라는 걸 다시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처음 발단은 한국에서 미국에 납품 계약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기계에 대한 납품 그렇죠. 계약을 해서 미국에 있는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범죄인 인도 협정에 의해서 인도를 뭐 이렇게 체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전까지는 전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전혀 몰랐고 이 네. 일이 2009년, 2010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체포가 2015년 1월 9일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참. 뭐 저희는 이런 일이 근데 이제 그 일 후에 네. 뭐 FBI인지 어딘지 제가 잘은 네네. 모르겠지만 네. 전 살림한 그 애가 넷이랍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정확한 그 뭐 용어나 그런 건 잘 몰라요. 네네. 그렇지만 수사로 들이닥쳤대요 회사로 한국 회사로. 네. 그랬을 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 거예요. 그렇게 네, 모든 했던 것을 거군요. 다 원하는 대로 네.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2015년에 체포된 거예요. 어떤 언질도 없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2009년도에 범죄 인도 협정이 체결된 거에 의해서 인도 요청을 했고 네. 2015년에 체포가 이루어져서 이제 미국에 오시게 된 거고. 네네. 근데 현재 그 기소 내용은 최초에는 이 아라법이라고 하는 네. 아메리칸 아까 뭐였죠? Recovery and and Reimbursement Reinvestment Act에 Act. 네. 의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랜트를 받는 것이 연방에서 주로 주에서 시정부로 내려와서 시정부에서 계약을 맺은 건설사에게 돈을 준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렇죠. 이현석 대표가 있는 회사로 이제 건설사도 계약을 했으니까 넘어오게 된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네. 최초 기소의 어떤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아라법 그렇죠. 위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실제로 왔을 때 뭐 마치 제가 이해한 겁니다. 제가 이해한 네. 거는 제가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학비를 네. 내겠다 했는데 네. 학비가 생각보다 싸가지고 이걸 유용해 갖고 제가 차를 샀는데 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자동차 딜러를 기소한 그렇죠. 거나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왜냐면 쉽죠. 내가 학자금으로 융자 받은 돈을 자동차를 샀으니까 사실은 네. 내 잘못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딜러에 가서 너 왜 학자금인 거 이거 알았어 몰랐어? 네, 바로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는 기소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판결 바로 전에 기소 내용을 바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바꾼 것이 이게 메이드 인 USA로 들어와서 Assembled in USA. 어셈블드 인 USA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보내놓고 왜 이거를 어셈블드 인 USA로 들어왔느냐 해서 네. 이제 그걸로 기소가 바뀌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유죄 판결이 났다.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도 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예. 우리는 근데 거기 또 재밌는 것은요. 네. 그 EPA에서 전문가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뭐 막 어긴 것처럼 처음에 뭐 검사는 그렇게 유도하겠죠. 네. 저희들 변호사 차례가 돼서 네. 케이트 허버가 음. 바이오 아메리칸 프로비전을 위반한 것이냐,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안 한 것이냐 하고 네.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네. 안 한 것이 아니다. 어. 그리고 자기는 그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거기 나오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일반 법정이잖아요. 네네. 일반 법정에서 일반인 배심원들 앞에서 네. 이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나 네. 어셈블이나 네. 뭐 마킹이나 네. 또 manufactured in USA 뭐 네.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고 굉장히 특수한 것이라서 그것을 재판하는 법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 원래 따로 있대요. 그렇죠. 네. CIT라고 네네.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네네. 그렇죠. 국제법- 일반인들이 그렇죠. 네네. 세금을 뭐 어떻게 했네 이런 거 일반 변호사가 일반 이 배심원들이. 배심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법정에선 재판권이 없는 거죠. 아 그럼 앞으로 전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황당한 일도 이제 우리 이현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황당한 일도 있고 네. 억울한 일도 있고 말도 안 네, 되는 네. 상황이긴 이제 왔어요. 네. 지금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건 말 안 되니까 난 짐 싸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실 예정이시고 어떤 좀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앞으로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고요. 네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괜찮습니다.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앞일을 몰라요. 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네.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검찰이 자충수를 두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그 네. 전에도 네.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네. 저 한국에서도 그 로펌 화우에서 네네. 정말 돈을 받지 않고 그 대형 로펌 변호사님들이 도와주고 네네. 계셔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 그 화우가 외무부 쪽으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이 외무부에도 여러 번 요청을 했죠. 네. 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국민을 보내놓고 재판이 기소장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하고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앞으로는. 네네. 근데 아까 잠깐 그 방송 전에 제가 좀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이현석 대표가 구금 한 달 정도 구금이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달 예. 정도요. 근데 그 사이에 5만 6천 장의 이 기소 내용과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다 읽으셨다고요? 한 달 후에 나와서 네. 나와서 그걸 다 읽은 거예요. 다 공부를 한 5만 거죠. 6천 장을요? 네, 이야. 제가 성경이 신구약 다 해서 네. 한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한 2,000페이지가 안 돼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5만 6천 페이지를 다 들여다 보니까 네.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내가 억울한 거구나라는 걸 찾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뭐 변호사가 와서 설명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제 검찰 측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그 국선 변호사님이 네. 보석까지 네네. 해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이제 미국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도 그것을 밝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한 번 또 변호인이 바뀌었었는데 네. 그분도 역시 미국 분이라 안 돼요. 어. 저희가 자금도 너무 없는 상황에서 네네. 정말 열악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근데 지금의 변호사님을 만난 거예요. 한국 분으로. 네네. 근데 정말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이 그 네. 재판정에서 벌어졌군요. 벌어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었던 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알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왜 저도 일반인으로서 네. 어셈블드 인 USA를 왜 했을까? 그것이 가장 법적으로는 그게 위법이 아니고 네. 명판은 네. 부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남편이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부사장으로 잠깐 회사에 잠깐이 아니구나 1년 정도 법정 관리 전까지는 네네. 출근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근하게 되었는데 네. 저도 일반인으로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셈블리드 인 USA 명판이 왜 붙였을까? 그때 그거는 회사의 시스템이래요. 이렇게 조립이 되면은 그 명판도 부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붙이는 것이 그 일반 무슨 직원이라 그러지? 네네. 예, 그 조립하는 네네. 담당 직원들. 담당 직원들에서 그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한대요. 명판 붙였나. 그래서 그 확인을 함으로 붙여서 나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이 법을 어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킹에 대해서도 네. 일반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건 의무가 아니랍니다.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예, 그것이 붙였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안 붙였다고 해서 위반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안 붙였다고 네. 해서 위반한 것이 아니고. 그건 법적인 문제인데 일반 배심원들 앞에서 그거 붙인 것들이 마치 거짓말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네. 예, 저도 일반인이라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일반인 배심원들은 음. 그것만 계속 그 명판만 보여주고서 또 이 보증서를 우리가 건설사에 보낸 보증서를 마치 시에 보낸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동포 사회에 네네. 좀 알리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보도가 나왔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도가 나온 것만 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지금 이제 알리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제가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네. 좀 쉬운 말로 네. 제가 이해하는 그 수준 네. 그 정도로 네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 굿모닝식하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주식회사 K터보의 이현석 대표, 현재 지금도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네. 계속 있으신 네.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들으셨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현석 대표의 아내분 모시고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고요. 필요한 네. 일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